예산 삭감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달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세요. 여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영국의 외교관이 있습니다. 20년을 충성스럽게 다닌 직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운명 같은 이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기분 좋은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스털링이라고 해요. 그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줏빛 여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작은 여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영국 외교관으로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중요한 회의와 근사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여했던 기억이 떠올라 표지에 새겨진 금빛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죠. 사무실 벽에는 제가 여러 중요한 인사들과 악수하며 찍힌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어느 사진은 영국 총리와 함께 찍힌 것이고 또 다른 사진은 뉴욕 유엔 건물 앞에서 찍힌 거였어요. 그때마다 정갈한 양복을 입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던 제 모습이 보였죠. 오랜 시간 동안 영국을 대표하며 중요한 일을 해왔던 제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커피잔을 집어들었을 때 잔 가장자리에 작은 금이 간 것을 발견했어요. 이 컵도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처럼 제 생각과 의견을 지켜온 존재였어요. 동료들은 가끔씩 알렉스는 뭐든 답이 있지라며 웃곤 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어요. 특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면 사실 한 번도 가본 적 없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규칙에 얽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지나치게 공손하게 절을 하며 전통의 무게에 창의력이 눌려버린 사회라고 상상했어요. 한국에 비해 서구의 자유로운 삶이 더 좋다는 제 생각에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비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던 그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던 저는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어요.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이고 문틈 사이로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부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예산 삭감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한다네. 미안해, 알렉스. 부장님께서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해고와 함께 퇴직 패키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20년간의 충성스러운 근무 끝에 그동안 정성 들여 쌓아온 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과제는 3개월 안에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공식 발표할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제 얼굴에 드러난 수치심을 읽는 것만 같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지만 무시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중요하겠어요. 저녁 집에 돌아와 큰 잔의 스카치를 따르며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국제 문화 프로그램에서 외교 경험을 가진 컨설턴트를 찾고 있다는 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바로 그곳이 서울 한국이었죠. 농담 아니겠지? 라며 제 아파트에서 홀로 중얼거렸어요. 우주가 제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바로 몇 분 후 도착한 또 다른 이메일은 지난달 국제회의에서 잠시 만난 한국문화 연락 담당 민지 씨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그때는 정중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만 기억에 남았는데요. 내 부서의 변화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에서 진행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당신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방문해 줄 수 있겠어요? 민지 씨의 메시지를 읽으며 창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20년 동안 확실했던 제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내뱉은 질문에 과거 한국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을 때 민지 씨가 때로는 가장 뜻밖의 여행이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라는 후속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주변에는 여행에서 모은 기념품들과 책들이 가득한 제 아파트가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편안한 삶이 무너지면서 내일은 또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평소 가던 웨스트민스터 근처의 작은 펍에서 제 친구 제임스를 만났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흘러내린 맥주 향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죠. 외교부 시절부터 함께해온 제임스만큼 제 상황을 잘 이해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이라고? 라고 제임스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식당 규칙에 불평하기만 하던 내가. 저는 잔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껏 비판만 했던 제가 한국에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제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답은 안 내렸어. 그냥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었거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걱정 섞인 미소로 물었어요. 뭘 망설이고 있는 거야? 긴 한 모금을 마시고 난 후 제 마음속에 쌓인 두려움을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했어요. 한국에 가는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서 숨이 막힐 것 같아. 규칙과 격식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제임스는 잠시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펍 안의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제임스는 제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어요. 네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영국답게 하라고 말해왔잖아.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얼어붙은 듯한 기분과 동시에 어쩌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며 커튼 너머로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저는 민지 씨의 이메일을 여러 번 읽어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영상통화를 해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내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민지 씨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배경에는 전통 한국 그림이 걸린 현대적인 사무실이 보였고 민지 씨는 그때와는 달리 편안한 파란 스웨터를 입고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서구와의 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교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한국의 격식에 대해 우려를 토로하자 민지 씨는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은 서구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 있던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가 보낸 여러 정보 중 한 가지가 특히 눈길을 끌었어요. 바로 한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 시민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죠. 그 작은 사실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서구 우월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날 밤 빗소리가 창문에 리듬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런던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했어요. 제임스의 한마디, 민지 씨의 초대, 그리고 이제 무너진 제 편안한 생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처음 보던 한국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 햇살이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공항 건물은 히드로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곡선의 유리 지붕과 깔끔한 선들이 눈에 띄었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배 속이 콩닥거렸어요. 저는 손에 든 기내용 가방을 꽉 쥐며 이민국 표지판을 따라 걸어갔어요. 모든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단정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빠르게 여권 검사를 해주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제 여권을 확인하며 도장을 찍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멀리서만 바라보던 한국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도착홀에서는 민지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포장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건 새로운 여정을 위한 선물이랍니다. 라고 하며 말했죠. 포장을 풀어보니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전통 북마크가 나왔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배려였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어요. 세련된 다리들이 넓은 강 위를 가로지르고 현대식 건물들이 옛 정취가 남은 동네 옆에 우뚝 서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한국어 광고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지 씨가 제 놀란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제 고정관념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머무를 집은 작지만 현대적인 느낌의 아파트였어요. 마포라는 동네에 위치한 10층 아파트였는데 창문 밖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래 거리는 깨끗하면서도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첫날 아침 시차 때문에 일찍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차량 소리와 멀리 들리는 사람 목소리, 그리고 때때로 울리는 자전거 벨소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는데 외형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발을 들여놓은 듯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일하게 될 문화센터 건물은 전통 한옥의 멋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유리벽으로 자연광이 쏟아지고 중앙에는 작은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무실 문에는 영어와 한글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센터 직원들은 모두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서로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 언어로만 생각해왔던 제 한계가 새삼 느껴지고 있었어요. 국제 업무부에서 일하는 준호라는 젊은이가 비공식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준호는 다정한 미소로 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죠. 첫 주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던 제가 멍하니 있자 준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 같아요. 저는 모든 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요. 라고 솔직히 답하며 제 마음속 혼란을 털어놓았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네요. 라며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제게는 한국이 전에 상상했던 딱딱한 규칙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 따뜻함과 유머가 숨쉬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아파트 건물의 복잡한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부터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올바른 법과 존댓말까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법, 물건을 두 손으로 받는 예절까지 배워야 했죠. 어느 저녁 민지 씨와 함께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들의 동네 시장을 둘러봤어요. 상인들이 김치와 채소를 정리해 놓은 시장에서 매콤하고 달콤한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한 할머니께서 여분의 떡을 담아주시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전통 다도 체험에서는 제가 컵을 잘못 잡고 잘못 앉으며 차를 틀린 순서로 따라 내리는 등 실수를 연발했지만 주위에서 인내심 있게 고쳐주고 격려하는 미소들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 센터에서 국제 외교 리셉션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여러 문화권의 손님들을 맞이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일본 손님 앞에서는 더 격식을 차리고 브라질 손님 앞에서는 좀 더 따뜻하게, 독일 손님 앞에서는 단호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죠. 뷔페에서 독일 출신의 한 사업가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한국의 효율성과 사람들 간의 진솔한 관계 덕분에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 번째 고정관념이 틀렸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지 씨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가족 사진이 가득한 따뜻한 아파트와 주방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냄새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민지 씨의 할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집밥을 먹으며 서로 말을 섞지 않아도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네온 불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던 길, 저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확신들이 서서히 무너지며 제 내면의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조용히 민지 씨에게 속삭였어요. 그동안 고정관념에만 머무르며 내 나라를 무시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그러자 민지 씨는 경험이 있어야 진짜를 알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 둘째 달이 되면서 저는 조금씩 제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조깅을 하며 어르신들은 한강을 따라 부지런히 걸으시고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같은 동네 작은 커피숍에서는 주인 아저씨가 저를 알아보고 영어로 인사해 주었죠. 문화센터에서는 제가 한국과 영국 예술가들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두 문화의 매력을 새롭게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왜 영국 유머를 한국인에게 설명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한국의 연장자에 대한 예절이 중요한지 고민하며 배우고 있었어요. 점심때마다 준호와 함께 앉아 왜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자기 스스로 잔을 채우지 않는지, 런던과는 다른 조용한 지하철 풍경이 왜 있는지 끝없이 질문하며 배우고 있었어요. 준호는 차분하게 한국에서는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요. 규칙 때문이 아니라 배려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해주며
제 눈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버려서 길을 물어볼 한국어도 잘 떠오르지 않았죠. 상점 앞 차양 아래 서서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이 다가와 제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어르신은 제 마음을 이해한 듯 천천히 제게 다가와 택시 정류장까지 안내해주고 택시기사와 대화하며 요금도 대신 내주셨어요. 제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했지만 어르신은 따뜻한 미소만 지으며 제 감사를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 작은 친절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대학가 동네의 화려한 스트리트 아트 카페에서 들려오는 열띤 정치, 토론, 공원에서 서로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3달쯤 머물면서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영국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어요. 더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곳의 문화와 함께 경험하며 배웠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도시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을 보니 저는 분명히 문턱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편안하게 믿어왔던 세계는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는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발견의 설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제가 처음으로 모르는 것을 인정하게 된 순간 이상하게도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서울의 계절이 차차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할 때 가득 피어있던 벚꽃이 여름의 더위를 지나 가을 잎새로 그리고 이제 겨울 첫눈송이로 변해가고 있었죠. 처음 계획했던 3개월 상담 기간은 점점 4개월, 6개월로 늘어났고 어찌저찌 돌아갈 비행표는 잊혀져 버렸어요. 임시로 쓰던 아파트는 점점 제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선반 한켠에는 한국 책들이 영어 책들과 함께 자리 잡았고 주방 카운터에는 각지에서 온 작은 찻잔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 문에는 새 친구들과 다녀온 곳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느 저녁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중요한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었을 때 제 워크 비자가 다음 달 만료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평생 한국에 머무를지 아니면 옛삶으로 돌아갈지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변한 제 주변을 돌아보며 문화센터는 이미 제 2번째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더 이상 천천히 말해주지 않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족 모임에도 초대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단어뿐 아니라 그 사이에 숨은 의미,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지 씨와의 관계는 업무적인 만남을 넘어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함께 서울의 숨은 골목길을 걸으며 조용한 저녁에 책과 정치, 서로 다른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얼마 전 한강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민지 씨가 오랫동안 피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한국 국적 취득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면서 1년 전에 제가 들었다면 웃어넘겼을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국물 한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국적 시험에 절대 합격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민지 씨가 따뜻한 웃음과 함께 당신이 이미 많이 배웠는데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이 공부 도와드릴게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그때 제 앞 탁자 위에 놓인 국적 신청 서류들을 바라보며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재정 증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심사관과의 대면, 인터뷰까지 한눈에 보였어요. 과연 제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국적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후 매일 저녁 민지 씨와 함께 한국어 단어와 문법을 연습하며 주말마다 박물관과 역사 유적지를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게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치 비밀스러운 문자처럼 느껴졌던 한글이 이제는 제 손끝에서 하나하나 따랐으며 그 소리와 모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떤 밤은 피로에 지쳐 중요한 역사 사건들을 헷갈려서 교과서를 탁 내려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민지 씨가 조용히 왜 이 길을 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주며 제게 힘을 주고 있었어요. 마침내 국적 면접 날이 다가왔어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인상적인 정부 건물 앞에서 저는 제일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서류를 들고 들어갔어요.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입은 마른 채였어요. 3명의 심사관이 긴 테이블 뒤에 앉아 계셨고 저는 정중하게 절을 하며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질문을 받자 제 발음은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해 나갔어요. 한 심사관이 영어로 전환하며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지만 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저는 한참 생각한 후 도전적인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영국을 대표하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제는 진정한 국민의 자긍심은 세대를 넘나들며 쌓아온 신뢰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절을 하며 건물을 나왔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 후 2주가 지나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더니 국적 취득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워 3번이나 읽어보며 감격에 젖어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 민지 씨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서울 시내 불빛이 한눈에 펼쳐지고 있었고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 시원스럽게 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민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영국 여권이 내 전부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진짜 정체성은 단순한 문서를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지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함께 도시를 내려다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저를 바꿨는지 느끼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새 네이비 블루 한국 여권을 받게 되겠지만 진짜 보상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동안 믿어왔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용기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새 네이비 블루 한국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뭔가 낯설고도 신기했어요. 표지는 매끈하고 단단했으며 아직 여행으로 인해 닳지 않은 새 것 같았어요. 내부에 찍힌 제 얼굴은 예전과 같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눈빛이 그동안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시민으로서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 출장이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독일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라고 보내줬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줄을 서며 새 정체성이 과연 국경 너머에서도 그대로 느껴질지 긴장되고 있었어요. 출국홀은 가족, 비즈니스맨, 그리고 여행자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여권 심사대 앞에 서서 탑승권을 꽉 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심사관이 부드럽게 외치자 저는 앞으로 나가 여권을 건네드렸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한 후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도장을 찍어주며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한순간 저는 진짜 한국인으로서 첫 관문을 넘은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라도 제 새 정체성이 외국에서 의심받지 않을까 또는 누군가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규모가 크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던 중 여러 개의 라인이 보였어요. EUEACH 전용 라인, 모든 여권 라인, 그리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라인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중 짧은 대기열이 있는 전용 라인에 합류했어요. 심사관이 다가와 한국 여권 소지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안내했어요. 여권을 확인한 후 질문 없이 도장을 찍어주고 순식간에 절차를 마무리해 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체크인 직원은 제 국적을 확인하며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어조로 한국 손님 전용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며 아무 말 없이 제 방을 업그레이드해 주었어요. 일주일 동안 독일에서 보내는 동안 민지 씨가 예전에 말했던 한국 시민으로서의 국제적인 신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은 제 신분증을 확인한 후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회의에서는 예전 같으면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예전에 영국 외교관 동료가 다가와 왜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지더라. 고 물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실은 훨씬 풍부하고 복잡했죠. 라고 답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외국인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지하철 지도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소리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께 인사하며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당연해진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격식으로만 느껴졌던 관습들이 이제는 깊은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로 다가왔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이제 두세 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서구 방문객들이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묻자 저는 옛날에는 미지의 것처럼 느껴졌던 정과 눈치 같은 개념을 설명해주며 그 깊이를 전해주었어요. 어느 선선한 가을 저녁, 민지 씨는 저를 추석 명절 가족 모임에 초대해 주셨어요. 민지 씨의 할머니가 정감 어린 미소로 밥떡을 건네며 한국인처럼 절 잘하시네. 하지만 아직도 김치는 외국인답게 드시네요. 라고 말씀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수용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과 상점 간판 아래를 걸으며 저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20년 동안 제 자리를 확신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려야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민지 씨와 함께 걸으며 예전에 내가 누군지 잃어버려야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라고 속삭이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건 이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정이에요. 옛 생각을 버리고 새 진실을 찾아가는 거죠.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턱을 넘어 제 진짜 보물은 여권 한 장에 담긴 게 아니라 소중한 인연과 극복해온 편견 그리고 새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